많이 필요하시죠? 네. 제가 군복무를 강원도 철원에서 했었는데 그때 취사병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훈련을 나갔을 때 전우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불볕 더위도 아니고 혹한 추위도 아니고 밥이 늦게 오거나 밥이 맛이 없었을 때. 그래서 전쟁에는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최신 무기들, 든든한 무기들을 받쳐서 저희가 보급을 잘 해줘야 세포들이 잘 싸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잘 보급을 해주셔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잘 먹으면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을 때 정말 잘 드시고 계신지, 그리고 또 간암의 동반 증상들에 대처하는 식이요법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부작용 발생에 대처하시는 식이요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잘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통 영양 상담을 하게 되면 다 식사들을 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이렇게 제가 자세히 여쭤보면은 이렇게 좀 단촐하게 식사를 하신다거나 뭐 국물에 밥을 한 공기 말아서 뚝딱 하고 식사를 끝내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워낙에 여러 정보들이 많다 보니 탄수화물과 고기는 좀 줄이고 채소와 과일만 먹어볼까. 최근에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육식이 좋다 이런 트렌드도 있어서 뭐 어떻게 식사하는 것이 제대로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진부한 얘기지만 결국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요 그림대로 사실은 식사를 하시면 되거든요. 매 끼 드셔야 될 음식과 간식으로 드셔야 될 음식, 그리고 물은 하루에 얼만큼 드셔야 되는지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왜 골고루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면요. 간이 아마 우리 몸에서 공장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 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 어떤 물질들이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정 영양소만 너무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된다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영양 불량의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잘 드시는 방법을 음식 종류별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일단은 매 끼 밥, 탄수화물을 드셔야 됩니다. 드시는 양은 옆에 나와 있는 주먹만큼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이라도 그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이유들 나와 있죠. 정상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단백질 섭취하시고 근육을 합성하는 데 탄수화물이 적당히 있어야 효율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은 이제 암세포가 굶는 그림이거든요. 요즘에 또 유행을 하는 게 암세포를 굶기자라고 하는 그런 유행인데, 사실은 식이요법을 통해서 암세포만 굶기는 방법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들도 다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탄수화물들, 여기 밀가루도 있고 면도 있죠.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단백질은요, 몇 끼니 드셔야 되는 거고, 단백질은 손바닥만큼 드시면 됩니다. 손바닥만큼. 여기도 많은 이유들이 있죠. 당연히 우리 몸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간 건강이 나빠지면은 단백질 합성이 또 저조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요거는 그림이 이제 수육인데요. 수육 제가 세모를 쳤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간암 아까 저희 면역 치료나 표적 치료 하시게 되면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심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수육만 드시게 되면 너무 힘들고 이 치료를 지속받으시는 그런 힘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여러 가지 조리 방법으로 해서 드시면 좋겠다. 평소에 드시던 음식들이 그렇게 나쁜 음식은 아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백질로서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뭐 생선, 고기, 닭고기, 두부, 달걀, 해산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요, 좀 적당히 사실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끼 드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다양한 너무 좋은 효과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좀 부작용,
부작용이 아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채소를 요즘에 또 갈아 드시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림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또 세모를 친 이유는 아무래도 좀 사실 단점들이 많습니다. 채소 과일 같은 걸 갈아 드시게 됐을 때 포만감도 오히려 과도할 수 있고 가스 나오고 오히려 혈당은 빨리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 갈아 드시고 보관하게 되면 위생 관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단점들을 감안했을 땐 사실 갈아 드실 이유가 없거든요. 간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씹어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왼쪽에 나와 있는 같이 몇 끼 드시고 과일도 하루 한두 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까지만 해도 사실은 꼬박꼬박 실천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더 되돌아보셨으면 더 좋겠고요.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간식으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우유도 요거트 등 섭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집에서 쓰시던 기름, 요즘에 사실 식용유 관련해서도 말이 조금 많기는 한데요. 저희는 원래 집에서 쓰시던 기름들을 적당히 요리에 쓰시는 정도로 섭취해 주시면 큰 문제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의 종류에 따라서 아무래도 평소에 이렇게 집에서 쓰시는 식용유 종류는 좀 고열 조리에, 또는 오른쪽에 있는 압착유 같은 종류는 좀 차가운 요리에 쓰시도록 추천은 드리고 있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복수 부정 관리 관련해서 좀 저염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분들이 계세요. 다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염식이 좀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복수나 부종이 좀 발생했을 때 몸에 수분이 쌓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얼마나 싱겁게 먹어야 될까요? 또 그리고 너무 맛이 없다.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 2000mg에서 하루 소금 5g 이하가 목표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 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수 관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더 적게 드시는 거를 좀 목표를 해주셔도 괜찮고, 이게 저희 국민 평균 소금 섭취량입니다. 저희 목표가 5g인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5g 기준 대비 2011년에는 국민 평균이 12g이었어요. 2배 이상 먹었던 건데, 이제 중간에 나트륨 저감 정책이 국가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꽤 많이 줄었죠, 사실.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으시고, 그래서 줄어들게 된 이유는 이런 가장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우리 원인입니다. 김치, 찌개, 면류, 국물 이런 것들을 좀 덜 섭취하게 되면 줄었고, 대신에 배달 포장 음식은 좀 코로나 이후로도 늘게 되면서 약간 속도가 더뎌졌다, 그렇게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염식 실천 요령입니다. 일단 국물은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 권장드리고요. 찌개보다는 맑은 국보다는 숭늉, 그리고 국 없이 사실 식사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국을 좀 드시겠다면 건더기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 다음 김치, 장아찌, 그러니까 절인 것 대신에 겉절이, 생채, 초절이, 나물 무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소금 대신에요, 저런 여러 가지 향신료들을 좀 팍팍 써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것들은 저염식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콤하게 또는 새콤하게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저염 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밖에서 식사를 하시게 될 때 저렇게 양념이 많이 묻어있는 음식들보다 확실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양념이 따로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훨씬 나트륨 섭취량 줄일 수 있게 되고, 저염 소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저희 유튜브에 있는 영상 참고해 주시면은 조리하시는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식품 활용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좀 가공식품들에는 이 짜기 위해 넣는 소금이 아니더라도 무슨 나트륨 첨가물들만 해도 나트륨이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 음식들 잘 활용해 주시면은 저염식을 하면서도 간식을 섭취하실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자연식품만 먹고 지낼 수는 없지 않느냐, 가공식품 좀 어떻게 고르면 좋겠느냐 질문해 주셨을 때, 요거는 저희 집에서 좀 촬영을 해봤는데, 김도 라면도 둘 다 굉장히 짜다, 뭐 사실 굉장히 짠 건 아니지만 김도 어쨌든 소금이 조미가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막상 하루에 먹어야 될 소금 아까 2000mg 5g 100% 중에 소금은 한 봉지를 다 먹어도 3%밖에는 되지 않는다. 반면에 라면은 물론 국물 다 섭취하셨을 때겠지만 90%나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공식품은 하루 나트륨 100% 기준으로 숫자가 최대한 좀 낮은 식품을 선택해 주시고 되도록 자연식품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외식을 할 때는 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한식은 국물 건더기 드시고, 밑반찬은 김치, 장아찌 대신에 생채나물, 중식은요 짜장면을 드실 수밖에 없다면 간짜장 드시고 국물 최대한 적게, 소스를 따로 드시고, 양식도 소스와 드레싱은 최대한 적게 따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양식 같은 경우에는 드레싱 같은 게 뭐 오리엔탈 소스 같은 건 좀 짭짤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과일 드레싱 같은 것들은 나트륨 함량이 좀 적고 새콤달콤하게 드실 수 있으니 그런 것들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간성혼수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때는 좀 단백질 섭취량을 좀 줄여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제가 아까 뭐 손바닥만큼 매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손바닥의 절반만큼 되는 양을 하루에 한 번만 드시도록, 저희 병원에서 나오는 간성혼수 식사는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좀 식물성으로 드시는 게 배출하는 데 낫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때 간식으로 유제품 같은 걸 드시게 되면 단백질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을 요구르트로 바꿔 드시면은 좀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간성혼수 같은 경우에 탈수 진행, 변비 예방 위해서 곡류, 과일, 채소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서 사실 단백질 섭취량은 좀 정상 범위에 가깝게 올려 주셔야 되거든요. 간성혼수 증상이 있으신 분들 이제 뭐 그 뒤로도 계속 제한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급성 증상이 회복되고 나서는 일반 식사에 가깝게 좀 단백질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소에 장어탕이나 추어탕 같은 것들 너무 고단백 보양식 섭취는 줄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요법, 건강보조식품, 한약을 섭취를 좀 피해 주셔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런 것들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항암 방사선 관련해서는 아까도 이제 면역 표적이라서 항암 부작용도 그렇게 크진 않고 하지만은 좀 그래도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금방 말씀드리면은요, 여기 크게 나타나는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고 좀 자유롭게 드시는 게 필요할 수 있고, 또 나가서 드시는 게 집에서 한 음식이 맛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을 바꿔주시면 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릇이나 환경을 바꿔주신 거 꽤 도움이 된다고 하고, 간식 활용해 주시고요. 메스껍고 구토가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음식들 종류로 조금씩 자주 새콤 시원 바삭한 음식을 활용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설사를 하시게 된다면은 부드러운 음식 드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런 어떤 좀 치료를 받으시면서 증상에 따라서 흰밥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나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내 치료 중 몸에 맞게 저런 것들 드셔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좀 구내염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영양음료 좀 활용해서 부드러운 음식, 좀 액체류 음식을 드시는 게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죠. 요거 제가 H마트에서 제가 촬영을 한 건데, 요 식품 유형이라는 걸 좀 확인해 주시면은 이제 식사 대용으로 쓰실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뒷면에 보셨을 때 식품 유형이 균형 영양 조제 식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가 있는 탄단지 다 고루 갖춰져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암환자용도 있거든요. 암환자용도 적혀 있는데 둘 다 드셔도는 되지만, 암환자용의 차이는 좀 더 고단백이다, 그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둘 다 식사 대용으로 간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근데 암환자용이 단백질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입에 맞으시는 걸 드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단백질 24g, 굉장히 좀 혹하죠. 이런 것들이 보셨을 때는 식품용 혼합 음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니고요. 보통의 그런 단백질 음료들은 저렇게 조금 유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칼로리가 좀 낮다. 그래서 내가 혹시 식사를 못 하시거나 살이 빠지거나 하실 때는 저것으로만 하시기엔 좀 부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영양 조제 식품을 좀 드시는 게 좋겠고, 단백질만 보충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런 종류의 단백질 음료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드시는 방법은요, 보통 하나 드셨을 때 한 끼 식사 기준에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끼를 만약에 대체하신다면 한 두세 개 정도는 드셔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한약 민간요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간에 부담을 더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간암 영양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맞게 대처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부작용 관련 대처하시는 식사에 대해서 저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저희 유튜브에 밥상과외라고 영양팀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은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